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장미 변호사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우선 경성대학교에서 현직 교수 101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100명 이상의 교수들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인지 그 사연과 법적 쟁점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예. 또 하나는 미국 그랜드 캐년 관광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동아대학교 학생의 사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사건을 놓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명의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 이게 참 이례적인 일인데 어떤 일인가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경성대 측은 교수나 직원들의 급여를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규정을 만든 후에 예. 그에 따라서 지급을 해왔다고 합니다. 즉 매년 공무원 급여가 오르면 그 오른 만큼 지급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2012년경에 이 경성대는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등록금 수입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학교 측은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 임금을 동결시켰습니다. 네. 그 상황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요. 즉 약 7년간 2011년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교수 및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2016년경에는 더 나아가서요.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이 보수 규정을 임의로 대학 재정 상황에 따라서 총장이 정한다. 이렇게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즉 대학 재정이 어려울 경우에 총장이 임의로 급여를 동결, 삭감할 수 있다. 이런 교수 및 교직원들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아예 근거 조항까지 마련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수나 교직원들, 노조 등에게 사전 협의도 없이 이러한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양측의 분쟁이 발생을 했고요. 네. 그래서 결국 지난해 3월에 이제 일부 퇴직 교직원들이 경성대를 상대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당하게 임금을 동결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 인상분과 퇴직금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고 전원이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비록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이러한 1심 결과가 나오자 다른 교수들도 학교 측을 상대로 이번에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경성대학교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학교 측은 현재 재판 중이니까 결과를 지켜보자.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가겠다. 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교수 100여 명이 이렇게 학교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 것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인데요.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이 넘는 교수가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은 아마 우리나라 최초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앞서도 잠시 소개했지만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3월에 이 경성대 퇴직 교직원 9명이 소송을 제기해서 최근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 네. 아마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좀 들여다보죠. 지난해 3월에 이 교직원들이 낸 소송은 어떤 내용이었죠? 지금 소개해드린 사안과 좀 비슷한데요. 예. 이 퇴직 교원 측은 2011년도부터 노동자 측과의 협의도 없이 재정 악화를 이유로 월급을 일방적으로 동결시킨 것은 규정 위반이다. 그리고 2016년에 총장이 마음대로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 네네. 그러니 이 규정에 정해진 대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보수표의 상승률만큼 미지급한 임금이나 또 이를 토대로 산정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달라. 소송 과정에서 이런 주장을 했고요. 네네. 반면 학교 측에서는 학교가 재정위기 상황에 있어서 인건비 등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임금을 동결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예. 딱히 구체적으로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은 교수나 직원들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수년간 이제 동결된 급여를 수령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수 규정을 총장이 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것이다. 이런 내용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1심 법원의 판단은 교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뭘까요? 네, 우리 법원은요, 이 교직원들이
임금 동결에 동의했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 통념상으로 보아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시를 했고요. 예. 그래서 학교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피고인 경성대 측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지연 가산금을 포함해서 원고들이 주장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모두 지급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래서 지금 101명의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번 재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떤 결과 나올까요? 네,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비슷한 사안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유사한 사안의 1심 결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 상황에서는 이제 교수나 교직원 측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네. 이번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또 다른 대학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 추락해서 의식 불명 상태에 놓인 청년의 사연입니다. 부산에 사는 청년인데요. 병원비가 10억 원이 넘고 또 환자 이송비는 2억 원이 든다라고 알려지면서 이 청년을 좀 도와달라 이런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나를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행사 측과 법적 분쟁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점이 쟁점이 되죠? 네, 우선 뭐 저도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뭐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고 싶고요. 예. 예,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행사 측에서는 피해자가 여행사 측의 경고라든가 또 그랜드 캐년 측의 경고를 무시하고 뭐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갔다고 뭐 그렇게 주장을 하던데 예. 위험 지역에 함부로 들어가서 사고를 유발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네. 자기들은 책임이 없고 이것은 피해자 측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피해자 측은 여행사 측에서 인솔을 잘못했다. 또 위험 여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이 부분이 다투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이 사고가 누구의 책임인가 이 책임 소재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좀 비슷한 판례가 있을까요? 네, 뭐 아주 유사하진 않지만 네. 패키지 여행과 관련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네, 네. 동남아로 패키지 여행을 간 70대가 네. 스노클링을 하다가 심근경색으로 현지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사안인데요. 네. 재판 과정에서 이 여행사 측은 자신들은 안전수칙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심근경색이 있는 사람이 조심하지 않고 굳이 스노클링을 한 것이 문제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법원은 패키지 여행의 경우는 여행사가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고객의 안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를 하면서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다만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해서 총 피해액 중에 일부만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은 예. 그 여행사가 완전히 책임을 면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부라도 아마 책임이 지어질 거다라는 말씀. 아무래도 우리가 여행 가다 보면 해외여행 또 특히나 가실 때 여행자 보험 많이들 들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사고 났다고 하면 이 여행자 보험을 떠올립니다.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 여행자 보험 적용은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요? 네, 우선 이런 해외 패키지 여행 시 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자가 개인적으로 해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 패키지 투어를 진행했던 여행사가 뭐 단체 보험과 같은 형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우선 여행자의 개인적 보험 가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네네. 피해 학생은 안타깝게도 사고가 나기 며칠 전에 가입했던 여행자 보험을 해지한 상태였다고 하죠. 예, 그래서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 즉 보험이 유지가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걸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통상적으로 이제 해외 여행할 때 우리가 많이 가입하는 해외 여행자 보험의 경우는 네. 보장 범위에 따라서 통상 여행 중에 발생한 신체 상해라든지 질병 치료라든지 그리고 휴대품 도난이나
배상 책임 손해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보장되는 액수는요. 통상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애 보상의 경우는 평균 1억 원 수준이고요.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 의료비 보장 금액은 사망 보상금의 10% 수준인 1,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상품에 따라서는 사망 시에 최대 3억 원까지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도 있지만은 네네. 이 경우도 상해 시 즉 다쳤을 경우에는 이 10% 정도로 보통 약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3천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지금 피해자가 아직 사망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해외 여행자 보험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네. 10억 원의 병원비를 전부 감당할 정도의 보상은 아마 받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네요. 네. 둘째로는 이제 해당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언론 등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피해자의 패키지 관광을 현지에서 진행한 이 여행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여행사는 자신들이 사업보험으로 최대 150만 달러, 한화로 17억 가량을 보장하는 차량 내 사고 보험과 최대 100만 달러, 한화로 11억 2천만 원을 보장하는 차량 외부 사고 보험을 가입해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안의 경우는 이제 차량 외부에서 일어난 사고인 만큼 최대 11억 2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이를 적용하고 산정될지 여부는 네네. 보험사가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보험이 꼭 좀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의 이 쟁점이요. 국가가 나서서 이들을 도와야 하느냐를 두고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영사조력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법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있었고요. 예. 근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이제 국가의 의무인 만큼 피해자의 귀국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네네. 개인의 잘못을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그런 의견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명 영사조력법이라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네.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법률의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해외에서 위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든가 또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사망하거나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라든지 네. 재외국민이 미성년자이거나 환자인 경우 그리고 또 실종이 된 경우 그리고 형사 절차에 휘말린 경우 등에는 영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면서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도 간과하면 안 될 것이 예. 묵시적으로 이 비용은 공짜가 아니라는 점 역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로부터 국민이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네네. 후에 이제 정부가 그 비용을 그 국민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어떤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고의 경우는 그럼 어떤가요? 이 영사조력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효력이 없죠. 그래서 아마 피해자는 이 법의 적용 자체를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데 아무쪼록 일이 좀 잘 마무리돼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상 사는 법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